금주에 주목할 만한 정세. 이스라엘-이란 전쟁 일부. 중동 정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6월 13일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이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주고받으며 사실상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전면전은 아니지만 공중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국지전인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현재 상황을 개괄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선제 공격, 일어서는 사자 작전.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전명은 일어서는 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 13일 새벽 F-35 스텔스기와 F-15I 전폭기를 포함한 200여 대의 항공 전력을 동원해 300여 발의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을 이란 전역에 퍼부었습니다. 이란 주요 도시와 10여 개 주에 위치한 핵시설과 군사시설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란의 방공망과 초기 대응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 공격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직후 16일 성명에서 오늘 새벽 이란 중부의 나탄즈 핵농축시설과 수도 테헤란 일대 혁명수비대 지휘부, 로레스탄의 미사일 기지 등 150여 곳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14일 이란의 세계 최대 가스전인 남부 걸프 해역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14광구 정제시설까지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연설에서 이란 정권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을 위해 정보기관 모사드를 통해 수년간 은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첩보 활동으로 정보를 축적하고 핵시설 파괴와 요인 암살 계획 등을 수립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일하는 핵심장부인 나탄즈의 핵시설 여러 곳이 파괴되었지만 아직까지는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인적 전략 자산에서는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IRGC 대공방어부대, 하타말 암비아의 골라말리 라시드 중앙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부가 사망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핵개발을 총괄하는 핵과학자 모하마드 테헤란치와 페레이둔 아바시, 그리고 역학 전문가, 물리학 전문가, 재료공학 전문가 등 핵과학자 최소 9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78명, 부상자는 320명이 넘으며 이란 국영방송은 14층짜리 주거용 건물에서 약 60명이 숨졌고 그중 20명은 어린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의 1차 공습 직후인 13일 밤 진정한 약속3 작전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보복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사하브3, 세질 미사일 등을 발사했고 100여 대의 자폭형 무인항공기 사헤드 136을 투입했습니다. 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미사일 물결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와 대통령, IRGC 신임 사령관은 이번 대응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추가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측은 F-36 전투기 3대가 파괴되고 3명이 사망하며 17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14일 이스라엘의 이란 에너지 인프라 공격에 대해서도 보복했습니다. 15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시오니스트 정권의 범죄와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드론과 미사일로 전투기 연료 생산시설, 에너지 공급센터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3대 도시인 하이파 북부에 위치한 바잔 정유 공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전망. 이번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 누가 중동의 질서를 지배할 것인가를 둘러싼 구조적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과거의 모든 타격과는 수준과 차원이 다른 유례 없는 공습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9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사거리 8,000의 ICBM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후티 등에게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도록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공습의 목표가 이란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 그리고 핵 확산 위협 제거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 계획을 미국에 미리 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히며 이란은 핵폭탄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차례까지 진행됐던 미국-이란 핵협상은 육체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란전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점은 전선이 핵시설과 군사시설에서 에너지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가스 매장량 세계 2위, 원유 매장량 세계 4위의 주요 에너지 생산국입니다. 에너지 시설이 손상되면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란이 향후 세계 에너지 무역의 중요한 병목 지점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이란은 자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습니다. 물론 현실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에게도 큰 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지점은 전선이 지정학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군사적 인프라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산복합체,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탄압에 활용되는 군사시설, 무기 생산기지, 공군기지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단순히 본토 공격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시온주의 자체에 대한 전략적 반격이며 중동 전체의 반이스라엘 연대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반관영 매체인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협조할 경우 미국과 프랑스의 군사기지와 군함을 타격하겠다는 경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을 총동원하고 하마스를 비롯한 지원 세력까지 가세한다면 이스라엘-이란 전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트럼프의 대외 정책과 크게 충돌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과 올해 1월 취임 이후 미국의 영원한 전쟁들을 끝내고 미국을 더는 해외 분쟁에 관여시키지 않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에 집중하겠다는 대외 정책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 대외 정책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에서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터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큰 타격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이란전에서 발을 쉽게 빼지 못하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중국에 집중한다는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꼬이게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인 정세 흐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15일 국영 TV를 통해 중계된 외국 외교관들과 회의에서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금지된 매우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미국의 대해서도 시온주의 정권의 공격을 미군과 영내 미군 기지가 지원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멈춘다면 물론 우리도 보복 조치를 중단할 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전면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에너지 시장과 지정학적 구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주에 주목할 만한 정세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